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임형주 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리에 모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여러분의 북마켓 치트키. 2019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엘리트 크리에이터 장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인 MC님이 아파서 네. 그 덕에 또 이렇게 MC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영광을 지닌 북한에서 온 크리에이터 장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MC력 충만한 장혁 씨의 첫 진행 멘트 큐. 네, 먼저 한반도 시사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톡의 두 내생남분들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죠. 먼저 외교안보 전문 기자 경력만 무려 18년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육회, 네, 왕선택입니다. 와. 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방송력 입담까지 두루 갖춘 유일무이 캐릭터 정대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후. 코로나 대확산은 가고 이제는 친절 대확산으로 제발. 제발. 괜찮은데요? 네. 바로 진행 괜찮은 것 같은데? 장혁 씨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아, 이거 왜 이 자리에 앉으면 그러십니까? 노래 한 소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노래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오늘도 친절 가슴을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게요. 오늘 친톡 주제는 저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히 진짜 친절한 우리 정대진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왕 신중하게 선택한 주제 네,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예,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입니다. 지금 새벽 2시로 알려졌는데 새벽에 지금 긴급하게 소집된 네. 회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도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네요. 보통은 네.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은 안 쓰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 네. 본 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 우리 같은 대중들한테 이제 방역 지침을 따르라고 하고 본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신으로 이렇게 많이 자칭하니까 자기는 안 쓰고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 오늘은 되게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심한 씨가 어딘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긴 어딜까? 계속 마스크를 또 쓰고 있죠? 약국. 네. 뭔가 구경 느낌의 약국 느낌이 많이 드네요. 보통 약국이 저렇게 크지는 않고. 그러네요. 정말 크네요, 약국이. 근데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겹쳤었네요. 그렇죠. 좀 퀄리티 좋은 걸 쓰면 되지 굳이 또 저렇게. 줄이 2개죠? 네, 덴탈 마스크랑 2장 정도 겹쳐 쓴 것 같은 모습. 2개 쓰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마음의 위안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몸이 하는 생각이 몹시 드는데. 불안한 상태군요, 지금. 인민들이 심야에 약국에서 약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 시찰 점검을 지금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시 안의 약국들이 현장 파악하면서 이게 지금 그 공화국이 얼마나 잘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가,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반대로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다급한 상황이면은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아마 평양과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좀 긴박한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한 데 이어서 약국까지 돌아보는 모습이 나왔는데 박사님, 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실제로도 참 심상치 않은가 봐요. 폭발적입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가 12일 날 나왔잖아요. 첫날 18,000명. 근데 다음 날 17만 명. 그 다음 날 29만 명. 와. 그 다음 날 39만 명. 그러니까 폭발적인 거죠. 네. 폭발적으로 갔다가 이제 다행스럽게 뭐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20만 명대로 다시 꺾였어요. 네. 5월 16일 18시부터 17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3만 2,88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20만 5,630여 명이 완쾌됐으며 6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증상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아마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발열이 결국에 네, 의심 열이- 증상자다라는 맥락에서 같이 쓰는 것 같네요.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앓을 때 본인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북에 살 때 그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유난스레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맞습니다. 네 제로 코로나 뭐 코로나 총정국 이런 걸 그렇죠. 엄청 주장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이제는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무렵에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 터졌다고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이러스는 어디서 들어간 건가요? 바이러스가 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 막아놨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4월 20일쯤에 그 샹하이를 갔다 온 어떤 단둥의 주민이 갔다 와서 확진자가 처음 된 거예요. 네. 그게 4월 20일쯤이거든요. 그래서 단둥은 4월 25일쯤에 이제 대유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북한 당국이 12일 날 이제 5월 10일 날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4월 말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다 이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화물 열차가 4월 29일까지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4월 20일쯤에 단둥에서 유행이 시작이 됐고 4월 29일까지 단둥과 신의주에서 열차가 다녔기 때문에 열흘 정도 사이에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 외에는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다. 아니 그렇다면 두 분은 정말 이번 전에는 확진자가 제로였다라는 네.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아주 철저한 밀봉 상태에 가까운 폐쇄를 하고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마 거의 유입되는 게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오. 그래서 실제 코로나 제로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허구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북한 표현대로 파공이 뚫린 것이죠. 이 문제는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느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고 지도자도 아까 봤다시피 그냥 덴탈 마스크 착용하고 KF94라든지 뭐 N95 같은 방역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요것도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드네요. 그럼요.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최고 지도자도 저 정도라면 아무래도 마스크의 물량도 부족하거니와 이제 질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네. 있다. 이렇게. 2장 쓰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마스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호복이라든가 뭐 어떤 뭐 일회용 뭐 장갑이라든가 뭐 격리 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족할 테니까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격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통제하고 봉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일단은 시행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의 1일 MC 장혁 씨는 2019년까지 북에 계셨으니까 네. 북한의 의료체계 경험하셨고 또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셨는데 뭐 현재 북한의 코로나 사태 어떨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나요? 제가 코로나 사태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딱 같이 네. 입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증상자를 초기에 이제 찾고 그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네, 그 접촉자들을 감염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되게 상당히 많이 이제 감명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유증상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이거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이라든가 비대면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증상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지역 봉쇄밖에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봉쇄를 하면서도 굶기면서 봉쇄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북한의 코로나19 지원 의사를 또 밝혔다고 하죠. 예, 13일 우리나라의 북한의 코로나 확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장비가 사실 필요해요. 방호복이라든가 일회용 장갑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이제 방역에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막았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이제 알려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 의사는 사실 꾸준하게 있어 왔잖아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안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오미크론 봉쇄와 차단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중국의 지원은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중국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특별수송기가 중국 선양을 방문했다가 석대나 동시에 다시 돌아간 정황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코로나 치료와 관련한 물품을 받아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미 북한과 중국 간에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지원이 일단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쪽의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부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쳐왔던 또 다른 방법은 제3의 방법.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 이제 북쪽 주민들에 대해서는 남쪽에서 온 지원이 아니라 국제 기구에서 온 지원이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라는 걸 굳이 보여준 이유가 지원을 받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도 중국의 좋습니다. 지원도 받는 마당에 슬쩍. 근데 네.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가 대동난이라는 표현까지 네. 빌려놓고 이 문제를 우리 조선노동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지도력을 심히 의심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진짜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명분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할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좀 해결책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응답을 또 재촉하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네.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받기로 한다면 남북관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일단 만나면은 어쨌든 풀려나갈 기회에 이제 문을 좀 잡는 것이겠죠. 과거에 1984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나라가 엄청난 큰 수재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북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냥 북한이 어쨌든 안 받겠지 하고 아마 수혜 물품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그걸 그냥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북한에서도 그 막 모포랑 의약품이랑 없는 거 있는 거 막 다 구해서 보낸다고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 이듬해 이제 이산가족 고향 방문 그리고 남북 예술단 상호 이제 공연 방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위기가 만약에 혹시 이제 의약품 지원, 보건의료 이제 그 지원으로 이제 이어진다면은 그런 접촉을 통해서
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죠. 2년간 국경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해외에 있는 자국민조차도 북한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의 관건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키는 일일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또 국제기구, 민간 단체들까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라봅니다.